2026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이미 1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시작한 재개발 지역은 벌써 새 아파트에 입주를 마쳤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주민들끼리만 모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다세대, 단독주택, 상가까지 모두 포함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동의율 확보의 난이도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조건이라 의견 조율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반면 재개발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따로 있고 세입자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부가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재개발 동의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75%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훨씬 빨라지게 됐어요. 게다가 공공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민간 단독 추진보다 속도가 3배 빨라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토지 보상부터 건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거든요. 반면 재건축은 여전히 까다로운 안전진단과 규제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설령 통과해도 용적률 규제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사업성입니다.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낡은 저층 건물을 고층 아파트로 바꾸면 용적률이 3배 이상 늘어나요. 이 말은 곧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조합원들은 적은 비용으로 새 아파트를 받고 건설사는 높은 수익을 올리죠. 반면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였던 곳을 다시 짓는 거라 용적률 증가폭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 원씩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해요. 세 번째 차이는 정부 지원입니다. 재개발에 모든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재개발 지역에는 세금 감면, 대출 우대, 인허가 신속 처리가 제공됩니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금까지 정부가 선지급해주는 파격적 혜택이죠. 이제 재개발은 더 이상 느리고 복잡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축보다 10배 빠르게 완성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이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대전환의 시작, 재개발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이미 토지 소유 구조가 단순합니다. 여러 필지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죠. 반면 재건축은 각 세대마다 개별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합의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저층주택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철거 비용도 적게 듭니다. 고층 아파트를 해체하는 재건축과 비교하면 공사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2026년부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구역 지정 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합원 동의율 기준입니다.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재건축처럼 각 세대별로 일일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의사결정이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단 2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아직도 조합원 동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죠. 네 번째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기존 용적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0%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라서 개발 후 용적률 상승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반면 재건축은 이미 300% 이상의 용적률을 가진 곳이 많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고 그만큼 사업성도 좋아집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시공사 선정도 빠르고 금융 조달도 수월해져서 전체 일정이 단축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안전진단 절차의 차이입니다. 재건축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이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안전진단 통과율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차이입니다. 재개발은 도로와 공원 등을 새로 조성합니다. 이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당 부분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적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지만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사업 추진 동력이 강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가격이 낮아서 상한제를 적용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이미 높아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업성을 크게 제약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임대 비율이 높지만 정부 지원도 큽니다.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더 큽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2026년 이후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공사들도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관심이 사업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기대 심리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갈등이 발생해도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큽니다. 재건축은 이미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어서 급하게 추진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투자 전략과 주의해야 할 함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정말 빠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재개발 사례를 먼저 살펴보죠. 2019년 착공했습니다. 불과 4년 만인 2023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죠. 같은 시기 시작한 강남 재건축은 아직도 조합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핵심은 토지 소유 구조에 있습니다. 재개발은 구청이 직접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고 정리합니다.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반면 재건축은 수백 명의 조합원이 각자 의견을 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가 재개발 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만 해도 50개 이상의 새로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들은 모두 신속 처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속도전이 시작됩니다. 특히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호재가 겹쳤죠. GTX와 신림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개발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은 평균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매물이 급감하고 있죠. 실제로 영등포 재개발 구역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6개월 만에 20% 상승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재개발이 성공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재개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입지를 봐야 합니다. 역세권 500m 이내,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교통이 생명이죠.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좋은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수요가 탄탄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시행사의 신뢰도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재개발 구역은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70%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이 유망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지역은 영등포 신길동입니다. GTX역이 들어섭니다. 현재 평당 2천만원대인데 완공 후에는 4천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 개봉동입니다. 신림선 연장으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대규모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모두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분양가 상승분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유동성이 높아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투자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여전히 규제 속에 갇혀 있을 때 재개발은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10년을 기다릴 것인가? 5년 안에 결과를 볼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투자 전략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떤 재개발 지역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사업 진행 단계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곳이 가장 안전하죠. 이미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고 일반 분양만 남은 단계라면 더욱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의 신뢰도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곳은 사업 안정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입지 조건입니다. 역세권과의 거리가 10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주변 개발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라면 금상첨화죠. 다섯 번째는 조합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과 분담금 수준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곳은 2023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호선 신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여의도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사업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케이스죠. 조합원 분담금도 평당 1천만 원 수준으로 주변 재건축 대비 30% 저렴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재개발입니다. 7호선 연장 수혜 지역이죠. 2025년 말 관리처분 인가 예정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역과 부평구청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도 지역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원 팔달구 지동 재개발이 대표적이죠. 수원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수원 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20% 이상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첫 번째 함정은 과도한 분담금입니다. 평당 2천만 원이 넘으면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합 내부 갈등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대 포장된 개발 호재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계획은 믿지 마세요. 네 번째는 준공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지연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너무 많으면 입주 후 시세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효과로 재개발 단지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준공 물량이 쏟아지면서 실거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재개발이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은 규제 강화로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2026년은 재개발이 부동산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10배 더 빠른 이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속도, 비용, 규제, 그리고 실제 수익성까지 모든 면에서 재개발이 앞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